지진 피해로 튀르키예 도시 곳곳이 파괴된 가운데 한순간에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발생 2주 만인 20일 규모 6.4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드립니다. 기독 사립학교에서 시행되는 신앙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설립자 장동현 박사의 저서를 만화로 출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와 서희건설이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튀르키예 대사관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은 물론 가족도 한순간에 잃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재민들은 가족의 생이별을 두 눈으로 직접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건물이 무너져 처참한 도시의 상황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튀르키예 특별취재단 장현우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특별 취재 3일째 보도입니다. 곳곳에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모여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6일 또다시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켄데룬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진 피해를 입은 이스켄다룬이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의 불편함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주시설이 대부분 무너져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린 이재민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이재민 임시거주시설이 총 5곳에 운영돼 이재민 1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지진으로 가족 구성원 1명 이상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형제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이재민도 있습니다. Biz buradaydık. Biz gittik baktık, şey ettik. Burada deprem bu şey. Biz çıkarttık. siz çıkardınız. Evet, yani devlet de çıkarttı beraber. 시리아 난민 출신인 한 여자아이는 지진으로 온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외국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슬픔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국 K-팝을 좋아한다며 애써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무섭다며 다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스켄다룬에 50년 동안 거주 중인 한 현지 시민은 35년째 운영하던 옷가게가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잃은 건데 잔해 더미에 깔려있는 집기와 옷 등을 꺼내줄 크레인을 매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mut olacak, yapacağız bir şeyler, alacağız onları, satacağız. Olmadı, tezgah biliyor musun böyle şey? Kenarda bir yerde satacağım. Kenara bu yerde. Aynen yerde satacağım bir şeyler, ekmek yiyeceğim. 현재 강한 여진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이 있는 튀르키예 이스켄다르에서 구티비 특별 취재진 장현우였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지 2주 만에 규모 6.4의 강한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구티비 특별 취재단도 느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밤 6.3 강도의 여진이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구티비 특별 취재단은 당시 여진의 떨림을 느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진이 발생한 지점은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호텔이 크게 흔들렸고 건물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통신 상태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진으로 680명 넘는 사상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진은 가까스로 생존한 이재민들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건물이 위험해 겨울 한파 속에 노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은 주민들도 여진이 두려워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이 모인 이스켄데룬 이재민 텐트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은 집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여진에 대한 공포로 텐트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Deprem sayesinde şey oldu. Korkudan geldik buraya. Boşlukta binanın altında dursan bina üstüne düşecek. 여진에 대한 공포는 수색 구조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일진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점이기도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여진으로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기도 했고 현장 철수 전날인 17일에도 꽤 큰 여진이 있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호 활동으로 전환한 지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구조 작업을 재개한 하타이주 안타키아. 구티비 특별 취재단도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며 현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학교 신앙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신앙교육의 침체를 살피고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교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사립학교의 대표적인 신앙교육인 채플. 아직까지도 많은 학교들은 채플로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채플이 학생들의 신앙 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와 백석대학교 등 5개 단체는 지난 1년간 기독학교 신앙교육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65개 초중고교 중 70%는 주 1회 채플을 운영했으며 채플 시행학교의 80%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수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들 학교에서 학생을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35.4%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마저도 코로나를 겪으며 교회로 인도한 학생 수는 2019년 500명에서 2021년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채플을 통해 복음 전파나 기독교 사명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과목이나 채플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거나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세미나에서는 학교 신앙교육을 막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고교 평준화와 사립학교법을 지목했습니다. 자신의 종교관에 따른 학교 선택을 막고 학교 건학 이념의 실현을 막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들은 교계와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대안법 마련에 발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백의 사립학교가 평준화로 말미암아 종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대안적 정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종교계 사학 쪽에서라도 대안적 정책을 마련해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날 발표를 마친 공동연구진은 학생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완해 이를 올해 상반기 중 다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설립자 장종현 박사의 책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만화로 출간했습니다. 총회는 만화를 통해 더 많은 독자들이 교단의 기틀을 마련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자 장종현 박사의 저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만화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백석교단의 신학적 토대를 만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더욱 쉽게 설명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며 영적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된 백석총회의 신학운동입니다. 장 박사는 2003년 한국복음주의 신학학회에서 학문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수단일 뿐 구원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책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통해 영적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림은 40년 넘게 만화 선교 사역을 해온 서울 송파구 조인교회 조대현 목사가 맡았습니다. 조 목사는 젊은 세대와 평신도뿐 아니라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교단의 신학적 바탕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더욱 쉽게 전달하고자 각색과 그림 작업에만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주의 신학을 회복하자,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초심을 회복해서 성경 중심의 신학, 성경 중심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런 책의 내용이 많이 공감이 됐고 저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묘사 표현을 했습니다. 만화는 총 3파트로 구성됐습니다. 1부에서는 신학의 목적과 본질, 방향 등을 설명하고 2부와 3부에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필요성과 총회의 비전, 총회사나 교회들이 목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잘 만들어진 컨텐츠 하나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그 성공 요인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함, 두 번째는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익숙한 것을 새롭게 해석하면 히트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신학, 그러나 약간 어려운 신학을 만화로 새롭게 재미있게 해석하는 작업. 총회는 45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만화로 출간한 만큼 평신도와 젊은 세대까지 폭넓은 독자층에게 읽히기 바란다며 만화가 백석교단의 비전을 공유하고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가교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와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21일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튀르키예 대사관에 성금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와 서희건설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신속한 복구를 염원하는 뜻에서 예수님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의미로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금 행사는 국가조창위원회 이봉관 회장이 평소 국가조창기도회가 연례 행사만 하는 조직 이미지를 탈피해 우리 사회와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뜻이 반영됐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도와온 구TV의 선교사역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한 후원자가 있습니다. 아내 박금옥 권사의 죽음을 겪은 오창수 장로는 아내가 해온 구TV 후원 사역을 잇기로 결심했습니다. 오 장로는 구TV 특별 후원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소서교회 박명숙 목사를 알게 됐습니다. 박 목사는 35가구만 사는 작은 마을에서 열악한 교회를 섬기며 뇌경색 환자를 챙기고 마을 주민의 잡일을 도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의 모습에 감동한 오 장로는 구TV 천사 후원 프로젝트에 후원하며 소서교회에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 장로는 아내가 떠나며 남긴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싶다며 힘 닿는 곳까지 다양한 교회를 돕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한 동성 커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지만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생활 공동체에 있는 집단이라며 동성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혼인을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다시 공정의 회복을 강조하며 노조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관계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뒤 강성노조 폐해의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청년들을 상대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주 만에 가장 적은 11,8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1일 이와 같이 밝히면서 사망자 역시 8명으로 직전일에 이어 이틀째 한 자릿수며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도 전날보다 2명 줄어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보다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7조 원으로 3분기보다 약 4조 원 줄었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이 앞분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39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을 이번 가계빚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정복 전쟁은 실패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여기에 있고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 규모의 새 군사 원조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전쟁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인하고 러시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요 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G7 온라인 회의를 24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일 열린 자민당 임원회의에서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올해 회의를 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날로 참가국들은 회의에서 러시아의 제재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 선수들의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한국과 미국, 독일 등 35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가 이 두 나라 선수에 대해 중립국 소속으로 올림픽 출전을 허용할 수 있다고 내놓은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5개국의 스포츠 관련 부처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가 중립국 소속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게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IOC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제한을 제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질의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늦은 밤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낮부터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강릉은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6도, 광주 4도, 부산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 소식 연이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발생한 강한 여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와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진원지에서 가까운 안타키아로 구티비 특별 취재단이 이동해 현장 소식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소식이 들리는 대로 시청자분께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